그리고 이쪽에 도끼가 달려있습니다. 도끼가 엄청나게 큰 도끼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실제 도끼입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쌍용차 요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지금 행사가 진행돼서 어색하기도 하네요. 13일 목요일 12시에 저는 재경일보는 참석을 했습니다. 뉴 렉스턴 스포츠 칸 시승 행사고요. 어쨌든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축하를 그래도 해줬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에디슨 모터스와 공계약을 체결해서 우선은 현재는 좋은 상황에서 렉스턴 스포츠 행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은 뭐 렉스턴도 렉스턴이지만 쌍용차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밟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뉴 렉스턴 스포츠칸이 출시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파워트레인이 강화가 된 거고요. 이곳 이제 스티어링 시스템이 신규 적용이 됐는데 렉타입의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많이 추워서 지금 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돌릴 때 이제 힘을 더해주는 게 이제 EPS인데 REPS가 가장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매끄러운 그런 느낌 때문에 좋아합니다. REPS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높습니다. 이제 운전의 즐거움을 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위해서 REPS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품성 개선 모델을 통해서 달라진 게 조향감, 이제 아까 스티어링 시스템 관련된 거겠고요. 그리고 NVH라는 게 소음하고 진동 그리고 불쾌감, 이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점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가장 높은 트림인 익스페디션이 적용이 됐는데 이 부분에 익스페디션은 적혀 있네요. 달려 있네요. 복합 연비가 10점이고요 커스터마이징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리어 스텝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최대 이 수직 하중이 200kg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수동 접이식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내려서 여기 탈 때 이렇게 밟고 타라는 거죠. 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장점이 이것도 옵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슬며시 내려오게 확 떨어지지 않게, 저번에 벨레점 대리점에서 제가 리뷰할 때 언급을 했었던 건데 여기서 이렇게 슬며시 내려오는 쾅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쌍용차는 이제 그 전기버스 업체가 인수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에서로 변모를 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전기차도 내놓지 못하는 쌍용차였는데 내놓는다는 말만 했었고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코란도 이모전을 내놓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정부도 이제 친환경차를 어느 정도 내놔라라는 그런 제시가 있고 각 제작사 통해서 이제 할당되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쌍용차도 받은 그런 할당량이 있는데 에디슨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이제 있을 것으로. 달라진 게 실내에서는 달라진 게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이 부분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렉스턴에 적용이 됐던 건데 스포츠 칸에도 적용이 된 겁니다. 지금 문이 열렸다고 나오네요. 도어가 열려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 12.3인치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일드가 가장 낮은데 와일드 다음인 프레스티지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쓸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랑 칸 다 마찬가지고요. 픽업 트럭임에도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장점인데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이런 화면이 자동으로 뜨는데 화질도 매우 선명하고 계기판상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픽업 트럭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커스터마이징이긴 한데 3D 메쉬 매트거든요. 이게 아무튼 기존 OEM 매트에 대비해서 오염 부분에서 저감을 시켜준다고 하고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뭐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긴 한데 뭐 괜찮고요. 왼쪽은 더 넓게 잘 되어 있고 여기 아프지 않게 잘 되어 있네요. 공간도 넓고 충전은 그냥 일반 충전입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정차 매체 출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돼야지 정차 매체 출발이 되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기어 노브가 왼쪽 편에 이렇게 노멀하고 스포츠하고 윈터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버헤드 컨솔 디자인도 병행이 됐다고 하고요. LED 형태로 이렇게 매우 예쁘네요.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누를 때도 소리가 안 나서 상당히 좋네요. 썬루프 쪽은 여기 누르면 푸시라고 적혀 있거든요.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형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이거 뭐 닫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닫으면 되고요. 필러를 제가 원하는 대로 해뒀고 손잡이 상당히 높고 탑승을 하면은 잡고 2열에는 컵홀더 한 개 있고요. 이렇게 아무튼 뭐 발공간이나 살짝 파여져 있고 허리각도 조절은 되지가 않고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딱 무릎 공간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고 머리 공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헤드룸 허리 공간도 뭐 괜찮네요. 이 정도면 불편할 것 같은 우려감이 있었는데 팔걸이 높이도 괜찮고 통풍구 이렇게 보여지고 2열 룸램프는 이렇게 누르면 원형 형태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이전에 보면은 인테리어 변경사항에 보면은 이전 부품 변경 때는 그냥 누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변경됐다는 거. 배기가스 그 배출 규제를 하는데 유로 6D 스텝 2가 있는데요. 이 부분 충족을 했다고 하고요. 해당 규제에 보면은 낙스, 질소산화물 이런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을 줄여주게 되고 성능과 연비, 효율 그런 것들을 동시에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이제 200마력이 넘게 되고요. 이제 힘이 좋고 최대 토크는 45나 됩니다. 이전보다는 최고 출력은 15마력, 이제 8%가 좋아졌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2.2kg 펄스미터 5%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쌍용차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일상 영역, 이제 RPM 관련된 건데요. 1600에서 2600 여기 사이에서 최대 토크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속에서도 굳이 악셀 페달을 깊게 밟지 않아도 일상 영역, 저속 상황에서도 힘을 크게 높게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SG 시스템 신규 적용이 됐고요. 아까 그 오토스탑 관련된 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연비 그런 효율성 높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듬직한 느낌을 주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있네요. 지금 그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지금 껴져 있어서 원래 오프로드 행사하려고 하셨었는데 여러 그런 상황 때문에 못 하셨다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주행할 때는 그것을 감안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화질도 선명하고 길 안내도 잘 해주고 있고 그래픽이요? 노멀에서의 그 도심주행, 이런 저속주행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이렇게 잘 갈 길을 가는 그런 주행 느낌을 지금 핸들을 돌릴 때 그런 묵직한 느낌은 있는데 엔진 소리도 크지도 않고 물론 그 딱 픽업 트럭 그런 느낌의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느낌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많은 편의와 안전 장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달 그리고 픽업 그런 거친 느낌의 차량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상고가 이렇게 높다는 생각이 들고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도 매우 높게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달려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현재 노멀 모드에서 노멀 모드는 좀 많이 부드럽네요. 제가 이전에는 무슨 모드였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차선 변경 할 때의 이런 느낌들, 긴 느낌과 이런 무게감이 전해져 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여성 운전자가 가지고 다니기에 많이
버거울까?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습니다. 노멀과 스포츠 차이는 느껴지기는 하네요.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면 또 그게 문제니까. 스포츠 모드로 변경한다고 해서 브레이킹의 느낌이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선 변경을 해보면 핸들은 조금 무거워지네요. 노멀 모드에 비해서 스포츠로 변경이 되니까. 쌍용차 살 때 항상 느끼는 거는 에디슨과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이제 또 있겠지만, 차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매우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 핸들을 잡을 때 이 느낌도 기본적인 느낌이 딱 있거든요. 요즘 시대의 그런 편의와 안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래도 잘 넣으려고 한 그런 정성들이 엿보이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제가 멘트에서 이 차 사면 후회하겠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게 되는데, 후회는 진짜 안 합니다. ADAS 관련해서 한 7가지 정도가 이제 안전 기능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픽업 트럭에서 이런 식으로 안전 기능이 많이 포함이 된 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오늘 눌러서 이쪽에, 이 오른쪽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이 정보가 뜨게 되고요. 지금 39속도인데 설정 안 되고 한 40 정도 되니까 이제 초록색으로 뜨면서 설정이 되네요. 잠시 후 일산 방면으로 직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조작감 뭐 플라스틱 느낌이긴 한데 뭐 통증이 유발된다거나 그런 거 없고, 누르고 있으면 5단계씩 올라가고 한 번씩 하면은 1씩 속도 1씩 조절이 됩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이쪽에 있고요. 핸들 왼쪽에 누르면 이쪽에 계기판에서 여기 왼편에 초록색으로 뜨게 됩니다. 지금 활성화된 거고, 아까 뭐 차선 중앙 유지도 된다고 하셨는데 쌍용차 관계자께서요 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활성화 됐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서 경보를 해주네요. 다시 한번 해보면 차선에 붙었을 때 밀어주면서 경고해주는 그런 신뢰감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앞차와의 거리 유지까지는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반자율 주행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반자율 주행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간거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핸들 위에서 그 차간거리 관련된 버튼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벨트 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 나고요. 주요 편의사양 보면은, 비교 보면은 수입 그런 픽업 대비해서 안전과 편의사양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설명을 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뉴 렉스턴 스포츠 콜로라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포드 차량도 있고, 아무튼 지프 글래디에이터도 있긴 있는데, 후방 추돌, 후측방 충돌 보조 같은 거, 경고, 중앙 차선 유지 보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다는 건데, 동그란 표시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중앙 유지 보조가 들어가 있지 않고, 차선 유지 보조도 들어가 있지 않고, 긴급 제동 보조도 안 들어가 있고, 포드 차량도 보면은 중앙 유지 보조 안 들어가 있고, 랩터도 마찬가지로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안 들어가 있고,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차선 유지 보조나 중앙 유지 보조,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 차선 이탈 경고도 지프의 글래디에이터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해 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알아야 되십니다. 이런 거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당연히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ISG 기능, 그 정차 시에 엔진 끄는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규 적용이 됐는데 콜로라도 안 들어가 있고, 포드의 그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들어가 있는데 랩터에는 안 들어가 있고, 글래디에이터에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부분 따로 제가 기사를 한번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다 볼 수는 없고, 클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10.3인치 풀 디지털이 들어가 있는데 콜로라도에는 4.2인치,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하고 랩터는 4.2인치 동일하게, 콜로라도와 동일하게,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7인치
그리고 프라이스 관련된 게 적혀 있는데, 칸의 익스페디션 트림, 가장 높은 트림이 익스페디션인데 3,985만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콜로라도의 가장 낮은 트림이 익스트림인데 4,500만원이다. 이 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스포츠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낮은, 여기 칸보다 더 낮은 200 정도 더 낮은 3,740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에서 가장 높은 트림인 미드나이트 보면은 거의 5천만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수입 픽업 트럭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좋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있어서 픽업 트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최근에 CES가 있었는데 픽업 트럭 시장에서도 이제 전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쉐보레가 CES에서 이제 실버라도 EV를 경계를 했는데요. 포드 그 F150 라이트닝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실버라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단계부터 전기차 전용 사양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600마력이 넘게 되고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토크 같은 경우에도 100이 넘습니다. 제로 100에 4초라고 하더라고요. 2대 충전 시에 자체 그런 측정 기준인데 644를 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 환경부 수치에서는 이제 확 줄어들게 되겠지만, 테슬라도 이제 사이버 트럭 생산을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픽업 트럭 시장도 전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성차가 험난한 길을 걷다가 이제 본격까지 체결이 됐고, 주주 동의를 받고 이런 상황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리한 시간들을 지나서 에디슨과의 그런 의견 조율도 잘 돼서 본격까지 체결이 됐으니까, 이제 로고나 사명 변경도 엄청 큰일인데 이런 것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다른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